끌어들이는 매력을 자꾸 발산을 해요. 일단 그게 1차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만 탓할 건 아니고 이제 그들이 상술이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조심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매력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냥 매력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게 우리들의 호기심을 이제 자극을 하거든요. 새로운 것에 대한 우리가 이제 오래된 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지루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은 새로운 걸 원하거든요. 근데 게임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게임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이 인터넷 디지털 그 세계는 새로운 것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네, 새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이게 제가 했던 게임 울팀 온라인이에요. 그래픽은 정말 안 좋은데 이것도 정말 그때 감지덕지하면서 했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열어주거든요. 예전에는 부산에 있는 친구랑 얼굴을 보면서 통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했어요. 지금 다 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미술관의 전시품을 미국을 가지 않아도 볼 수가 있어요. 모두 다 제공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그것들이 다 가능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분은, 그러니까 모든 박물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한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 계속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새로운 내용이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매번 새로운 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자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접속했으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정말 우리 취향대로 고를 수 있고 막 계속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떤 친교의 제공. 그래서 공간과 이제 공간에 제약이 없는 이제 대화가 가능해지는 그런 세상으로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랑 대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혼자 있고 외로움을 느낄 때 대화할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들이랑 아직 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잘 모르긴 할 텐데, 제가 사실은 게임에 빠졌을 때 그 채팅을 많이 할 때가 박사 논문 쓸 때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일단 스트레스가 많았고, 근데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들을 만나면 놀러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얘기는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게임을 그냥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돈도 안 들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했던 때 프리사드라서 돈이 안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제 외로움을 이렇게 달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온라인이 주고 있는 이 친교의 장이라는 건 뭐랄까 시간적 제약을 받아서 사람들이랑 만나지 못하거나 어떤 외형적 제약을 받아서 그러니까 뭐 몸이 좀 불편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또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옛날에는 진짜 뭐 여러분들 뭐 취미 동아리 카페 같은 거 해요? 아 그런 거 안 해요? 아직은 조금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쯤 이제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에 따라서 이제 어떤 카페나 아니면 모임, 소모임들 이런 데 이제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낯선 사람들인데 그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장이 또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되게 가볍게 사람들을 만나요. 페이스북에서 여러분 그 실제로 만나지 않고 친구 된 케이스가 얼마나 되세요? 없어요? 여러분은 그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한 30% 한 번도 얼굴도 못 봤어요. 근데 페이스북 친구를 해요. 친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글을 썼는데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쪽에 친구 신청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쉽게 친구가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상관없을 사람들이랑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또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환상을 사실은 주긴 해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요새는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문자로 많이 얘기한다는 게 맞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플랫폼들 여기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가 항상 얼굴을 보고만 얘기를 해야 되면 한계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났을 때 하고 싶은 말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채팅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더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또 게임을 하거나 뭐 이런 거 빠지는 게 단지 그것이 재밌어서가 아니라 그걸 같이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이제 강화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는 것들을 이런 그 게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내 안에 다양한 욕구들을 이제 충족시켜줘요. 사람은 누구나 이제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긴 한데 여러분은 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글을 하나 올렸는데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요. 기분이 좋잖아요. 네, 내가 인정받고 그리고 사진 하나 인스타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하트를 주면 그게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나의 어떤 존재감이 많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행복함을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꾸 이제 게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게임 세상에서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내 그 능력을 다 발휘해가지고 내가 거기에서는 최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욕구들을 이 안에서는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더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면서 어떤 그 대상을 어떤 통제하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부모님의 공간에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지나가게 되면 부모님으로 좀 독립하고 싶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때 그때 이제 그런 욕구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또 이제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취 욕구 같은 경우도 그 레벨 시스템 같은 걸 통해서 눈앞에 바로바로 내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이제 중독에 더 빠지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우리가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삶의 목표가 보통 뭐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힘들어질 때는 딴 눈을 팔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게임 같은 경우,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이 레벨 시스템이 있어서 바로바로 눈에서 그 성과가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클리어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리고 또 그 하나를 더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보상을 받고, 그래서 내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근데 현실 세계에서 물론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힘들어질 때 무의식적으로 이제 이쪽에서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눈앞에 보이는 목표에 거기에다 목적을 두게 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안 그런가요? 네? 동의가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테트리스나 이렇게 작은게 테트리스 아니지? 어머 우리 9세대라 죄송합니다. 요새 뭐예요? 테트리스 비슷한 게임 뭐가 있어요? 애니팡. 고마워요. 그래서 애니팡 같은 게임 할 때 레벨 올라가는 거 보면 재밌잖아요. 아 이거 하나만 더 하면서 올라가고. 난 사실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수학 문제 하나 더 풀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더 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거 할 때는 이게 올라가는 재미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통제하기 힘들어져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겨우 한 게임 정도면 좋은데 하나 하고 나서 또 하고 해서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면 이제 또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중독될 때는 보통 이게 어떤 목표의식을 눈앞에 바로 보이는 바로 순간에 보이는 목표의식을 제공해서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원래는 우리가 기분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이제 가게 되지만 이게 어느 지점에 와서는 이제 현실 도피로 가게 돼요. 근데 스트레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요? 학업. 그렇죠. 학업에 대해서 어떤 스트레스예요? 성적 스트레스? 공부를 더 잘해야 되는데
나는 이만큼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점수 뭐 95점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70점밖에 못 받았어. 이런 거. 네, 내가 원하는 점수가 있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서 오는 이제 우리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쵸?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그거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차이에 그건 왜 그러냐면 나는 이만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근데 이거밖에 못했어. 짜증나 하는 게 안에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근데 나는 이거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 난 이거밖에 못했네.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사실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아요.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은 다 이상형의 모습을 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난 이거 했어야 되고 맨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실의 지금 내 모습에서는 그걸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나는 현실이 내가 지금 현재 이 정도만 있는데 언제나 여기에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여기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냥 과정 중인데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저기 위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여기 있는 나를 막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번에 열심히 했는데 좀 안 됐네.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더 가깝게 가보자. 이렇게 해서 좀 다독일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제 생각 안 하고 이제 위에서 자꾸 나를 내려다보게 되면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는 계속 올라가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쓰거든요. 이제 다른 방식 중에 이제 뭐 게임이나 뭐 인터넷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보다는 이제 만약 예를 들어 취업하려던 사람이 이제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요새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그걸 약간 해소하기 위해서 게임을 시작을 해요.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히려 내가 했던 거기서 내가 잘 해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서 인정을 막 받는 거예요. 게임을 잘하는 사람으로. 그러면 왠지 좀 뿌듯하잖아요. 재미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중독의 메커니즘이 그렇다라는 걸 얘기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뿌듯함을 느끼면 계속 사실 그 세계에 더 있고 싶어져요. 이 현실 세계는 사실 망각을 하고. 그러다 현실 세계에 이렇게 딱 돌아와서 보면 나는 취업 준비생이고 상황은 안 좋고 또 우울해져요. 에라 모르겠다. 다시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사실은 악순환되는 상황이 이제 우리가 이제 중독으로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스트레스 중에 하나는 불안이라는 것도 있어요. 불안. 여러분 불안 많이 느끼죠? 네. 불안은 이제 여러 가지 불안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불안들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언젠가 죽어요. 한 번도 지금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여러분 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사실은 누구나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내일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의 미래도 정말 불투명해요. 정말 괜찮다가 내일 진짜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정말 몰라요. 대체적으로 아무 일도 안 생기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는 항상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이제 그런 불안이 이제 생기면 특히 취준생 같은 경우 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이제 겹쳐진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불안을 잊기 위해서 즐거움 속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더 즐겁게 해주는 거, 더 즐겁게 해주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기분 전환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불안을 이기지 못하면 계속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게임이 됐든 인터넷 서핑이 됐든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이제 그게 보는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쉬어서 공부해야지 했는데 이제 또 막상 하려니까 난 이만큼 해서 이걸 다 잘해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도 잘 안 써지고 막 또 스트레스 받아. 또 게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인터넷.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기분 전환을 했던 오락거리에서 이 대상이 중독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제가 생각했던 구조고 그 구조가 저는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과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거에서 이제 실마리를 찾아서 그 불교적 방식을 통해 우리가 그럼 중독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를 얘기해 볼 수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이 이제 그림 제목은 이게 언덕 안에다가 나무 숫자에다가 그다음에 우물 정자에다가 등나무 등자에다 그림 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언덕에 그다음에 뭐 나무에 그다음에 그 우물에 등나무 뭐 그런 것들 그림이라고 해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아래는 아래로 위. 떨어지는 되게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쵸?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여기 보시면 떨어지려고 이렇게 줄을 타고 내려가는데 여기 이렇게 뱀이 네 마리가 있어요. 5마리구나. 뱀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코끼리가 위에서 되게 공격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쥐 2마리가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갈가먹고 있어요. 진짜 떨어지려고 하는 상황. 불교에서 이제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한 사람이 광야를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광야를 걷고 있는데 한쪽에서 막 불이 막 붙어서 막 산불이 난 거예요. 놀래가지고 반대쪽으로 막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저쪽 반대편에서 미친 코끼리가 막 또 달려오는 거예요.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양쪽으로 안 되고 이제 중간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이 언덕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덕을 보니까 밑에 물이 보여가지고 내려가려고 이제 이 줄을 타고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밑에 동령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위에는 동령이 있어서 다시 올라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위에서 쥐 2마리가 갉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죽었구나.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한숨을 이렇게 푹 쉬면서 입을 그냥 망연자실을 벌리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뚝 떨어져요. 너무 달콤해요. 이 벌통에서 뿔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까먹고 그냥 있었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항상 그 위기 상황, 죽음을 항상 대비하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그냥 순간순간의 그 즐거움들에 그냥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상징을 더 얘기하면 이 코끼리랑 그 불은 뭐냐면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 것 같아요. 다 변해도 나는 안 변하고 우리 부모님은 안 변할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보통은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언제나 영원하고 죽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아니다. 모든 건 다 변한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뭐 불같이 사랑하던 사람들도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가면 변하고 그렇죠? 언제나 예쁠 것 같은 사람도 나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늙고 모든 건 다 변화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밑에 이 뱀 같은 경우는 뭐냐면 불교에서는 사람의 몸이 물질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을 이제 4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5개 요소로 되어 있는데 이 물질적인 부분은 지수, 화풍 그 4가지 요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결합으로. 지수, 화풍이 뭔지 아시죠? 지, 땅, 그다음 수, 물, 불, 그다음 바람. 이 4가지 요소를 이제 그 물질적인 거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4가지 요소는 언제든지 변하고 사라지고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죽음을 상징하고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생명줄. 그 다음에 흰 쥐와 검은 쥐는 뭘 상징할까요? 내가 생명줄을 잡고 있는데 이게 계속 갈가져요. 뭘까요? 숙명? 비슷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 위기? 우리의 생명이 계속 갉아먹어져요. 뭐에 의해서? 쥐긴 한데 세월. 세월. 시간. 그래서 하얀 쥐는 해. 그 다음에 까만 쥐는 달.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실 때 그림은 이렇게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제 인문학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이 그림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이런 불화 같은 경우는 이것이 각각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는 뭘까?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이야기를 꾸며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네, 그게 그림과 대화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벌들은 이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다양한 이제 번뇌라고 하는 불교는 번뇌라고 그러거든요. 나를 괴롭히는 거, 여러 가지 탐욕,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어리석음, 그다음에 성냄. 그게 우리를 삶을 힘들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고통을 주는 요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떨어진 벌꿀은 우리의 욕망,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다음에 좋은 냄새 맡고 싶어하는 거, 그다음에 좋은 걸 만져보고 싶어하고, 좋은 걸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우리가 이제 그런 욕망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중독의 메커니즘은 좀 비슷한 부분이 뭐 보이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윤회와 중독, 그러니까 윤회라는 건 뭐냐면 불교에서는 죽었다 살아났다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거든요. 이 생이 있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생이 또 있고. 근데 우리의 삶도 모든 가 윤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예전에 힘겨운 현실에서 달콤하고 우리가 맛을 봐요. 그 현실을 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랬다가 다시 현실로 나오면 현실은 우울해져요. 그럼 다시 이제 그 처음에 봤던 그 달콤함이 좋아서 그 달콤함을 또 추구를 하게 돼요. 그 안에서 또 현실을 망각했다가 또 다시 현실 인식을 우울해지면 또 달콤함을 했다가 그렇게 계속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윤회의 구조고 이게 중독의 구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중독의 구조에 보면